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 대한 경찰의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명피해가 커졌던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일찍 갔다고 해서 바뀔 건 없었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을 낳았습니다.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가 오송 일대 마을 침수를 초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오창과 오송이 각각 2차 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에 선정됐습니다. 충북의 주력 산업인 2차 전지와 바이오 산업의 성장의 발판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침수 사고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 대한 경찰의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임시 제방에 대한 감식도 함께 진행됐는데 경찰은 인명피해가 커졌던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바닥에는 진흙이 가득하고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소방의 수색이 종료되면서 경찰이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본격적인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빗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먼저 배수시설에 집중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배수펌프실인데요. 안에는 펌프가 4대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분당 12톤의 물을 빼내는 펌프가 어떤 효과를 냈는지, 배수로는 문제 없었는지 따져본다는 겁니다. 지하차도 설계 도면도 확보해 시공과 구조물 설치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미호강 임시제방에 대한 합동 감식도 이어졌습니다. 3D 스캐너를 활용한 정밀 분석에 나섰는데 지하차도와 제방에 각각 2대씩 투입한 뒤 현장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붕괴 원인을 밝혀보겠다는 겁니다.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하차도 전체적인 부분과 제방에 대해서 3D 스캔을 시행을 해서 설계도대로 시공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50명을 더 투입해 수사본부를 138명으로 늘리는 등 관련 수사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충북도청에 마련돼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늑장 대처 비판에 대해 현장에 일찍 갔어도 달라질 것이 없었다고 답했고 조문 뒤 별다른 언급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던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후 긴급히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취직 후 친구들과 첫 여름 휴가를 보내려고 오송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른 24살 안모 씨. 설렘으로 가득 찼던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살려줘라는 다급한 메시지를 남긴 뒤 더 이상의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말 아침 출근길 참변을 당한 32살 조모 씨의 여동생은 방명록을 통해 오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희생자 14명의 위패가 놓인 충북도청 합동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유가족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분향소가 이렇게 차려졌는지 그냥 딸로서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본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단체장들의 언행은 논란이 됐습니다. 간부들과 함께 조문한 김영환 지사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첫 인명피해 보고를 받은 10시 10분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두 명의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사고 뒤 5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1시 20분이 돼서야 현장에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에 이어 이범석 청주시장도 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사과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만 말한 뒤 분향소를 빠져나갔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등 15분의 희생자 유가족분과 또 많은 피해를 입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진 가운데 유가족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가장 먼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런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유족들한테
한편 오송역 버스환승센터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게시판이 세워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가 오송 일대 마을 침수를 초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수몰된 건 제방 붕괴 때문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임시제방 붕괴 이후 집과 농경지 전체가 물에 잠긴 미호강 인근 마을입니다. 비닐하우스 위에는 떠내려온 대형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급한 대로 침수된 가재 도구를 버리고 집 청소를 하면서도 잠자리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논밭을 잃어버린 아픔에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농경지 보세요. 여기 농경지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수확하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많이 속상하네. 실제로 가본 농경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물에 쓸려온 기름띠가 수만 제곱미터의 밭을 까맣게 뒤덮었고 첫 수확을 앞둔 복숭아와 포도 등 시설 작물은 토사가 모두 쓸어가 버렸습니다. 농민은 삶의 의욕마저 잃었습니다. 다리가 터지고 나서부터 아침부터 물이 차기 시작을 하더니 이 동네가 다 찼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기름통 이제 집집마다 이제 난방유, 그다음에 공장에서 이제 그 오일 이런 게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폭우 속에서도 인근 배수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며 제방 붕괴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저기서 터지는 순간에 여름이 전부 밀려 들어와 버리니까 양수 작업도 안 되고 양이 부족하니까 안 되고 그놈이 그대로 여름에 밀고 들어오면서 다 잠겨버린 거지. 제방 붕괴가 주변 마을에 끼친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평 지하차도가 잠긴 그 수위 있잖아요. 예. 네, 그 수위를 수평으로 해서 그 마을까지 한번 그려보면 그 마을까지 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현재까지 파악된 미호강 임시제방 인근 수몰 피해 면적은 7개 마을 2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경지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민주당 소속 박진희 충북도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일 오전 약 1시간 동안 총 1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입수한 오송 지하차도 관련 충북소방본부 119 신고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따르면 오전 7시 51분쯤 미호강 제방이 터져 물이 넘친다는 최초 신고 이후 구조를 요청하는 다급한 신고 등 15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청주시청과 경찰청, 세종소방본부 등에 통보하거나 공동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해 도내 응급 복구율이 5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 595곳 중 56%를,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566곳 중 53%의 응급 복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추가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복구 건수와 복구율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재난 대응 총책임자인 김여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참사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는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몰랐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업무 태만이 낳은 인재다 등 자치단체의 무너진 보고체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747번 버스에서 나온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된 이후에도 청주시는 시내버스의 경로를 지하차도를 통과하도록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서 간 상황 공유가 전혀 안 됐다는 건데 해당 리포트를 본 누리꾼들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가 체계도 없고 참담하다. 진입 막아달라고 2번이나 신고했다는데 안타깝다며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희생자들은 결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새신랑부터 사고 직전까지 폭우로 인한 가족의 안부를 묻는 딸 등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었는데요. 누리꾼들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나에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인데 진짜 참혹하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찔했던 침수 순간 거센 물살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의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와 증평군청 공무원 정영석 씨의 미담의 누리꾼들은 선행의 나비 효과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참사의 피해가 그나마 줄어들 수 있었다. 감사하다 등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 오창과 오송이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와 바이오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오창은 2년 전에는 2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선정됐는데요. 충북의 주력 산업인 2차전지와 바이오 산업 성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2차전지와 반도체 동시 지정에 도전했던 충청북도가 2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됐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청주와 포항, 전북 새만금 등 4곳을 2차전지 특화단지로 용인과 구미는 반도체, 충남 천안 아산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선정했습니다. 오창 특화단지에는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오창 테크노폴리스 등 4개 산단 442만 평이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고효율 배터리 연구 개발과 제조, 벤처 육성, 특화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5,900억 원을 투입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2차전지 글로벌 거점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오창은 지난 2021년에는 2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지정됐습니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배터리 중심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배터리 클러스터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청주 오송은 한 달 전 K-바이오스퀘어 사업 확정에 이어 국내 첫 바이오 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에 선정됐습니다. 2027년까지 190여 개 입주 기업과 연구소, 대학, 병원 등과 협력해 소부장 제품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 주기 밸류 체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기술 자립화 추진이 가능해지면 저희가 이쪽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주 오창 배터리, 청주 오송 바이오, 충북의 주력 산업의 성장 발판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이 파손돼 2년 내 대체할 건물이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침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 등의 처분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충청북도가 충주시와 음성군의 추가 지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충주시의 재산 피해액은 148억 원 이상, 음성군은 74억 원 가량으로 특히 음성군 소이면은 약 4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시군 전체 피해액이 90억 원 이상, 면 지역은 9억 6천만 원 이상일 때 지정 가능하며 충주시와 음성군 소이면은 기준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청주시가 재난 상황이 침수 피해 복구로 전환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가동했습니다. 지원단은 적십자사와 자율방재단 등 봉사 인력의 모집과 배치, 물품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1365 포털이나 전화 201-0737에서 9번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가 재난 상황을 고려해 오늘 개최하려던 총재 2취임식을 취소하는 대신 재난재해와 해외 봉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봉사단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봉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응급 복구에 신속하게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정숙 총재는 라이온 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이재민들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도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은 성금 702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전달했습니다. 또 청주시 오송읍과 미연면 일대 수해 현장을 찾아 주택과 비닐하우스의 토사를 제거하고 청소를 하는 등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원건설 김민호 회장은 오늘 청주시청을 찾아 수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수재의연금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충북공동모금회와 재해구호협회 계좌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희망을 되찾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에 이용자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배차가 이루어지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셔클을 정식 도입했습니다. 셔클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며 요금은 성인 기준 1,400원, 중고생 1,100원, 초등학생 650원입니다.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이 수소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3차 수소에너지 안전기술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 수소산업 종사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오늘 세미나는 도내 수소산업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액화수소의 합리적 안전 기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수거한 농작물의 99%가 농산물 잔류농약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농산물 202건 중 200건이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시금치와 배추 2개 품목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살충제 성분인 포레이트가 시금치는 기준치의 86배, 배추는 2.4배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 조치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일찍 갔어도 바뀔 건 없었다는 김영환 지사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죠. 도민들이 바라는 건 단체장의 탁월한 구조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민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 그 진실된 마음일 겁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